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X5의 30D의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고요. 음질 개선을 위한 스피커 튜닝, 소음 개선을 위한 방음,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시공받기 위해서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 하만카돈 오디오가 기본인 시스템 BMW F15 X5 때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어떤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신형으로 바뀔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씩 개선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이제 BMW X5의 하만카돈 음질에 대응하는 스피커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순정형으로 시공할 때 다이노디오 에소타 같은 고급 기기를 순정 앰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고 풀 멀티 배선이냐?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의 X5의 제일 높은 등급에 들어가는 오디오가 뭐죠? 바우어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스피커의 위치라던가 스피커의 각도라던가 고음 스피커의 각도, 센터 스피커의 음량,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놓은 거를 바우어스 앤 윌킨스의 엔지니어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던 간에 BMW의 F 시리즈 이전에 E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E바디, F바디, G바디 밸런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음질이 안 좋다. 그 이유는 스피커는 기존 하만카돈 오디오 스피커하고 이 스피커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점점 원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순정 오디오와 앰플리파이어의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 BMW에서 맞춰놓은 이 순정 사운드 시스템 센터 스피커 2개, 앞문짝 4개, 뒷문짝 4개, 3열 쪽에 4개 총 14개의 스피커와 의자 밑에 바닥 우퍼로 구동되는 이 BMW X5의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이 애프터마켓 튜닝하는 사람은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튜닝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배선이 미드레인지로 들어와서 이 배선이 다시 트위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위터의 콘덴서 하나로 연결돼서 고음 스피커를 6dB 슬로프로 꺾어가고 이제 재생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다 설계를 한 스피커 드라이버입니다. 이거를 애프터마켓용 제품으로 바꿀 때는 스피커를 교체를 하면서 이런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의 대역, 이 대역도 BMW에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해놨는데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피커의 제조국은 아시아 국가보다는 유럽산 스피커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들은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는 다이노디오 스피커, 다이노디오도 덴마크 제품이고요. 바우어스 앤 윌킨스는 영국, 뱅앤올룹슨도 덴마크, 이런 식으로 유럽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요. 앰플리파이어로 유명한 브랜드로 보면 부메스터 오디오, 메리디안 모두가 유럽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닝할 때 유럽산 스피커를 꼈을 때 매칭이 꽤 잘 나오는 편인데 이거를 그냥 0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커 위치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순정 우퍼도 다 밸런스를 맞춰놨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순정 하만카돈 앰프를 탈거를 한 후에 다른 사제 앰프를 달고 처음부터 이거를 설계를 해갖고 세팅을 할 경우에는 순정보다 좋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업체 입장에서는 손님 차량으로 계속 연습을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 때까지 뭔가 계속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제가 카오디오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풀 멀티 시스템과 패시브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홈 오디오가 유명한 다이노디오 2억 원짜리 제품까지 나오는데 이 홈 오디오로 유명한 다이노디오도 액티브 스피커와 스튜디오 스피커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에도 보면 순정 앰프의 출력이 50W에서 160W 요 정도 수준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패시브 시스템으로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프터에서 스피커를 바꿀 때도 순정으로 이렇게 하만카돈이 다 달려서 나왔잖아요. 이 트위터 각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설치를 제대로 할 경우에
혹은 설치할 때 순정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정확한 근거 하에 튜닝을 할 경우에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그 다음에 앰프로 튜닝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잘못되면 모두 다 알가리 해봐야 의미 없다, 뭐 다이노디오 같은 브랜드, 이게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런 브랜드는 자출로 의미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은 앰프를 장착하세요, 프로세스를 장착하세요, 선재를 좋은 거를 껴보세요, 스피커를 더 좋은 걸로 바꿔보세요, 이런 중복 투자입니다. 오토소닉스에서 추구하는 순정형 스피커 튜닝은 이런 식으로 조립도 제대로 못하면서 2차 작업, 3차 작업, 4차 작업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신차가 나오면 한 번 딱 끝내고 이런 짓 안 하고 완벽하게 끝내서 순정으로 달려 나온 것처럼, 마치 다이노디오가 장착된 차량을 내가 구매한 것처럼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튜닝을 할 때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있는 경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실제 있는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차이고 다이노디오 스피커를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그런 정도 수준인데, 제가 다이노디오 스피커를 세팅을 할 때 어떤 소리를 내겠다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스피커 엔지니어와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고, 홈오디오, PC 스피커, TV 스피커, 모든 스피커를 다 다이노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노디오 스피커의 에소타 시스템 최상위 등급, 이 차량에는 14개 스피커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14개 스피커를 모두 교체를 했고, 이 부분은 틴팅 업체에서 문짝을 뜯어서 조립할 때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야만았다고 하죠. 네, 헛돔 증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제대로 조립을 안 해서 잡소리가 상당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작업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첫 번째 작업을 똑바로 하지도 않아 놓고 본인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라는 거짓된, 왜곡된 정보를 주면서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했던 업체 지금 다 망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순정형 스피커 튜닝에서 제품을 아무리 많이 교체를 해도 나중에 중고로 처분을 하거나 차를 바꾸면 옮겨가거나 뭐 뒷스피커 한 등급 낮추고 이걸 또 다른 차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어설픈 풀 멀티 시스템으로 선재가 원가가 얼마인지 인터넷에 더 좋은 제품은 없는지 홈 오디오의 기준으로 알아보시고 그런 데서 눈탱이를 맞는 거니까, 스피커 바꿨는데 음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스피커를 장착했던 업체에서 유도하는 대로 앰프를 달고 뭘 달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스피커 튜닝을 하는 다른 업체를 한두 군데 정도 가갖고 이 차에서 나는 소리를 청음을 시켜주세요. 그럼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잘못된 건지 소비자가 예민한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디오 에소타 스피커를 14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홈오디오 스피커의 가격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카오디오 스피커는 어느 정도 저렴한 편이다. 다이노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홈오디오 수입원에서 카오디오까지 수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이노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곳에 블로그나 카페를 가셔가지고 이 업체에서 다이노디오를 얼마만큼 판매를 했는가를 먼저 보고, 이 업체에서 만약에 비방을 한다면 그게 맞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제품이 있는데 다이노디오와 비슷하다, 다이노디오 성능이 나온다, 이런 설명을 했을 때 과연 그곳에서 얼마만큼 다이노디오를 많이 판매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틴팅을 하시건 방음을 하시건 스피커 튜닝을 하시건 이렇게 어딘가를 뜯었다 붙일 때는 서비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완벽한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결과를 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차량의 스피커 튜닝, 방음, 이 시공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이노디오 에소타 시스템을 비롯해서 하만카돈이 기본이고 X5 정도 차량 공간이 큰 차량에는 200만 원대 중반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스피커 튜닝에 비용을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방음은 X5 G05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에 전체 풀방음이 시공이 됩니다. 전체 풀방음인데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천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를 갖다가 뭐 한 90%를 해놓고 여기를 막 한 10% 해놨다. 그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역시도 BMW에서 X5 소음 설계를 한 거를 깨뜨리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방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스마트 방음은 각 차종에 맞게 이 차량에서 어떤 소음이 도드라지니까 이 부분만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부분까지 밸런스를 맞춰서 줄이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오토소닉스 채널에는 다양한 방송이 올라갑니다. 작업기 내용도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